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지 않나요? 나는 잘해주는데 왜 저 사람은 내 맘을 몰라줄까? 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후회하고 서운해하면서 살아야 할까? 사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덜 노력한 건가? 그런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지친 건 내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걸 신경 쓰고 너무 많은 걸 기대해서 그랬던 겁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고 내가 잘해주면 상대도 똑같이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비교하면서 살아요. 이런 걱정이 쌓이면 결국 내가 제일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내가 너무 많은 걸 신경 쓰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9가지를 알게 된 후부터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제는 남들 때문에 불필요하게 상처받는 일도 줄었고, 쓸데없는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없어졌어요. 여러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오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9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만 알면 사람 때문에 지치고 속상했던 시간들이 확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이야기는 제가 가장 늦게 깨달아서 후회했던 것이에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확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더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살 김순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괜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적 많으시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내가 잘해줬는데 저 사람도 나한테 똑같이 해줄까?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 결국 힘든 건 나 자신이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하고 내 행동이 상대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고 상대가 내 기대만큼 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걱정을 내려놓은 후부터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고 마음 편하게 사는 법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제가 예전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시장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물건을 고르다가 주머니에서 뭘 슬쩍 넣는 걸 봤어요. 저분 물건 훔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머릿속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어떡하지? 가게 주인한테 말해야 하나? 혹시 내가 못 본 사이에 저런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혼자 별의별 상상을 다 했어요. 그런데요, 그 아주머니가 계산대에 가더니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주머니에 넣은 건 자기 지갑이었어요. 순간 얼굴이 확 뜨거워지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속으로 내가 너무 빨리 판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반대로 나도 모르게 남을 오해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게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하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도 바쁠 수도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부탁을 거절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날 안 도와주는구나. 내가 중요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상대의 행동을 보고 바로 결론부터 내리죠.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도 모른 채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먼저 판단해버려요. 이게 계속 쌓이면 오해는 점점 커지고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나중에는 서로를 오해한 채 괜한 서운함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부터 남을 함부로 판단하려는 순간 한 번 더 생각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이 한마디만 해도 불필요한 오해로 마음 쓰는 일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이해하려 하면 괜히 서운할 일도 줄어들고 관계도 훨씬 편해집니다. 우리 불필요한 걱정, 쓸데없는 오해 하지 맙시다. 그냥 내가 편해지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최고예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괜한 걱정도 줄고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고 마음 편하게 사는 법 3가지 중 2번째는 바로 너무 기대하지 말자. 살면서 가장 속상한 순간이 언제냐고 하면 대부분 내가 했던 만큼 상대가 해주지 않을 때라고 해요. 저도 한때는 그런 서운함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챙겼는데 연락 한 통 없는 게 말이 돼.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그런데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예전에 저한테 참 잘해주던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친구라서 저도 늘 그 친구를 잘 챙기려고 했어요. 그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먼 길도 마다 않고 찾아가고 전화 오면 한밤중이라도 받아주고 작은 선물이라도 꼭 챙겨서 건네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연락이 뜸해졌어요. 전에는 자주 안부를 물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조차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바쁜가? 그럼 내가 또 연락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일부러 연락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친구가 저를 찾을까 싶어서요. 근데요, 연락이 없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그 친구는 저를 찾지 않았어요. 처음엔 엄청 속상했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은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 친구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구나. 나는 친구를 좋아서 챙겼던 건데 그 친구가 나한테 똑같이 해주길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저한테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기대하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서운했던 거죠. 기대는 결국 나 혼자 하는 거잖아요. 상대는 그 기대를 알지도 못할 수도 있고, 알아도 거기에 맞춰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내가 좋아서 한 거야. 돌려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내가 한 만큼 상대가 해주지 않아서 속상할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내가 좋아서 한 거야. 돌려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러면 기대가 줄어들고 실망도 덜하고 관계도 훨씬 편해질 거예요. 내가 베푼 만큼 상대가 꼭 똑같이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좋아서 한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서운한 감정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고 마음 편하게 사는 법 3가지 중 마지막 3번째는 바로 비교하지 말자. 사실 비교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도 남의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내 삶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동창회에 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애는 대기업 다녀. 연봉이 어마어마해. 나는 얼마 전에 집 샀어.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타이밍이 딱 좋았지. 그럴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뭐 했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범할까? 나는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은 벌써 저렇게 됐네.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멍하니 앉아 있으면 괜히 속상하고 우울하고 내 인생이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남들 인생이랑 내 인생이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빠르게 가는 게 맞는 인생이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는 게 맞는 인생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나는 내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손주 봤다고 자랑할 때, 저는 아직도 애들 눈치 보면서 연락해야 했거든요. 아이고, 나는 손주 재롱 볼 날이 언제 올까? 그렇게 부러워하고 속상해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친구들은 손주 보느라 여행도 못 가고 오히려 저보다 자유가 없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사람마다 삶의 시기가 다 다르구나. 내 인생은 남과 비교할 게 아니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느 날 친한 동네 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참 부럽다. 건강하잖아. 저는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 언니가 가진 게 훨씬 많아 보였거든요. 집도 크고 자식들도 다 잘 됐고 돈 걱정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언니는 오랫동안 몸이 안 좋아서 고생을 했더라고요.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그제야 또 깨달았어요. 아, 나는 내 삶만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았는데 사실 내가 가진 것도 많은 거구나. 그 언니는 제가 가진 건강을 부러워했고 저는 그 언니가 가진 걸 부러워했어요. 결국 비교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남이 뭐라 하든 남이 뭘 이루든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나는 내 속도로 가고 있어. 괜찮아. 여러분도 남들과 비교하고 싶어질 때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내 속도로 가고 있어. 괜찮아. 비교하면 끝이 없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냥 지금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내 속도로 가는 게 최고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남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마음 편한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거나 괜한 오해를 쌓거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면 결국 내 기운만 빠져요. 그래서 오늘은 힘든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법 중 하나, 바로 험담과 소문을 믿지 말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보다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그 말이 100% 사실일까요? 제가 예전에 오해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동네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사 오자마자 이웃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좀 이상하다더라. 원래 살던 곳에서도 말이 많았대. 괜히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분이 좀 불편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직접 나쁜 걸 본 적은 없지만 괜히 그런 말이 들리니까 거리 두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누가 다가와서 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그 소문났던 이웃이었어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 아이고, 괜찮아요 했는데 그분이 그냥 웃으시면서 같은 동네 사람끼리 돕는 거죠.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내가 괜한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을 오해했구나. 그 뒤로 몇 번 더 마주칠 일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저는 남의 말만 듣고 괜히 오해했던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남이 하는 말 다 믿을 필요는 없다. 누군가가 저 사람 좀 별로야.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걸 사실처럼 받아들이곤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남들이 그렇게 말했을 뿐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르게 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이 하는 말만 듣고 내가 직접 겪어보지도 않고 판단해버리면 괜한 오해로 좋은 인연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소문 때문에 제대로 알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누가 누구를 험담하면 바로 믿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소문을 들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일까?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면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게 좋아요. 괜히 다른 사람 말 듣고 선입견을 가지면 결국 손해보는 건 나 자신이에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남들이 아니라 나여야 합니다. 그래야 괜한 오해로 인연을 놓치는 일도 없고 괜히 남 험담에 휘둘렸어 마음 쓰는 일도 줄어듭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말보다 내 경험을 믿으세요.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힘든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법 중 두 번째. 바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 신경 쓰지 말자. 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하지만 그 중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실수한 게 있었나? 내가 더 잘하면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예전에 직장에서 한 동료가 있었는데 제가 뭘 해도 싫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뭐 대놓고 욕을 하는 건 아닌데 항상 말투가 까칠하고 제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웃으면서도 저한테는 퉁명스럽게 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속이 상했어요. 나한테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괜히 신경 쓰이고 위축되고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더 노력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 태도는 바뀌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무시하고 더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냥 안 맞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매운 걸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매운 걸 싫어하는 것처럼요. 사람도 똑같아요. 그냥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더 신경을 씁니다. 좋아해 주는 사람이 10명 있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1명 있으면 그 1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속상해하고 괜히 더 노력해서 마음을 돌리려고 해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굳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깨달은 뒤로는 신경 쓰는 방향을 바꿨어요. 나는 날 좋아해 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여러분도 혹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경 쓰이고 속상하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난 날 좋아해 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거야. 그게 더 행복한 길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힘든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법 중 3번째. 부정적인 사람과 멀어지자.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만날 때마다 힘 빠지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사람. 뭐든 부정적으로 보고 안 될 이유부터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기운이 쭉 빠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에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오래된 친구라 정이 있어서 자주 만났는데 문제는 만날 때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죄다 부정적인 얘기였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인생이 원래 힘든 거야. 누가 돈을 벌어도 다 운 좋은 거지. 우리가 잘해서 될 일이 아니야. 사람 믿지 마. 다 배신하게 돼 있어. 이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고 괜히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친구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점점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친구를 만나고 나면 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네. 그때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고 만나자는 말이 와도 바쁘다고 하고 점점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받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남의 기운을 빼앗습니다. 자기 힘든 얘기, 불평불만, 누구 험담, 세상에 대한 불만. 처음엔 그냥 듣고 넘긴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들이 내 안에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내 사고방식까지 변하게 돼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될 이유부터 찾고 누군가를 의심하고 점점 불행한 마음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나는 내 에너지를 지켜야 해.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고 마음이 힘들어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나? 이 사람을 만나면 나는 더 행복해지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굳이 가까이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에너지를 지켜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 휘둘리느라 내 삶을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할 거야. 나는 내 에너지를 지킬 거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여러분,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미루다가 못한 일들입니다. 나중에 하지 뭐. 언젠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영영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 그래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그걸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말을 할 기회조차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마음을 표현하자.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은 지금 해야 합니다. 예전에 친구랑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요.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그냥 작은 오해였는데 그날따라 서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 말투가 좀 날카로웠죠. 집에 돌아오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걸.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그냥 다음에 만나면 사과해야지. 그런데요. 그 친구가 얼마 후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어요. 멀리 가버려서 연락도 점점 뜸해지고 결국 서로 바빠서 연락이 끊겼어요. 그때 정말 후회됐어요. 그때 미안하다고 할 걸. 그때 한 번 더 연락할 걸. 그런데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 친구와는 결국 그렇게 멀어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언젠가 해야지 하다가 못하는 게 정말 많구나.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은 미루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죠.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언제든 말할 수 있겠지. 다음에 만나면 말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 다음이 영영 안 올 수도 있어요. 세상에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표현을 미룹니다. 이제 와서 말하면 어색할까봐. 상대도 이미 잊었겠지. 괜히 감성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하지만 후회하고 나서 깨닫는 것보다 지금 한마디라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표현하기로 했어요. 고맙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말하고, 미안하면 바로 사과하고, 사랑한다고 느끼면 지금 말하기로 했어요. 그게 진짜 후회 없이 사는 길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든 친구든 예전에 친했지만 멀어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한 번만 더 연락해 볼까 했지만 계속 미루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문자라도 한 통 보내세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로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 덕분에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표현은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해야 하는 2번째는 보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하자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 그 사람은 잘 지낼까 하고 떠올려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친했던 친구, 오랜만에 생각난 가족, 한때 가까웠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하지 못한 사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전화해야지. 언젠가 만나야지. 시간 좀 나면 연락해 봐야겠다. 하지만 그 나중이, 그 언젠가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한때는 참 자주 만나고 연락도 했는데
서로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가끔 생각이 났지만 지금 전화하면 너무 갑작스럽겠지. 괜히 뜬금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나중에 시간 될 때 해야겠다. 그러면서 계속 미뤘어요.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한 번이라도 먼저 연락할 걸. 몇 년 전 떠올랐을 때 전화했더라면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연락 한 번 못 해보고 그 사람을 영영 떠나보냈어요. 그때 정말 후회됐어요. 우리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람은 늘 거기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연락하기로 했어요. 길을 가다 문득 친구가 떠오르면 잘 지내? 한마디라도 보내고 예전에 연락하고 싶었지만 미뤘던 사람에게는 오랜만이야. 문득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하고 메시지를 보내요. 그렇게 연락을 하면 상대방도 나도 너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고 반가워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지금 연락하지 않았다면 또 한참을 미뤘겠지. 우리는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언제든 연락할 수 있겠지. 나중에 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정작 연락하지 못하고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연락하세요. 잘 지내? 문득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이 짧은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떠올린 그 사람, 지금 바로 연락해 보세요. 그러면 후회할 일도 아쉬울 일도 줄어들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해야 하는 세 번째는 하고 싶은 건 바로 해보자입니다. 가장 늦게 깨달았지만 가장 행복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늘 나중에 해야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해볼까.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해보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일을 못 해보고 후회하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예전부터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어느 곳이든 멀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한 번쯤은 혼자 훌쩍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다음에 가야지. 날씨 좋을 때 가야지. 여유 생기면 떠나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요. 이유는 많았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돈 좀 더 모으고 나서. 같이 갈 사람 정하고 계획 좀 짜고. 그렇게 핑계를 대다가 몇 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계속 기다리기만 하지? 그 순간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더 이상 미루지 말자. 그냥 가보자.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계획도 없이, 가까운 곳이라도 당장 떠났어요. 그리고요. 그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완벽한 계획도 없었고, 누구랑 같이 간 것도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자유로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해야 하는구나. 완벽한 순간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이구나. 우리는 늘 나중에를 외치지만 그 나중이 정말 올까요? 나중이 되면 또 다른 이유가 생기고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계속 미루게 될 뿐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운동을 해야지.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집에서 스트레칭이라도 해보세요. 책을 읽어야지. 하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책 한 장이라도 넘겨보세요. 언젠가 도전해봐야지. 하지 말고 작은 시도라도 지금 해보세요. 우리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순간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떠오른 그 일, 바로 오늘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미루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해야지. 나중에 해도 괜찮겠지. 조금 더 준비되면 해야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하세요.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표현하세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연락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중을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기회조차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미루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고맙다면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하다면 미안하다고 전하고, 보고 싶다면 주저 말고 연락하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일, 그 사람, 그 말, 바로 지금 실천하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걸 누르는 순간,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이야기,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러니 구독, 좋아요 눌러두시고 함께 실천해요.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이상 물샘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